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들어서는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 아파트 관련 홍보 이미지들입니다. 아, 네. 그 하늘채 루시에르 말씀이시군요. 저도 자료 받아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아파트 단지가 가진 주요 특징들, 그리고 뭐랄까 주목할 만한 점들을 좀 깊이 있게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이미지들을 보니까요. 뭐 사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입지 환경, 그리고 다양한 프리미엄 가치, 또 진행 중인 이벤트 정보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보가 정말 많죠. 네, 어떤 점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또 어떤 점을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 기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5-3번지 외 다수필지라고 나와 있고요.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49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와, 49층이요? 이건 뭐 대전 도심에서도 거의 최고층 수준 아닌가요? 스카이라인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정말 초고층 단지죠. 그리고 세대 정보를 보면 공동주택이 총 998세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도 같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형태네요. 998세대면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규모고요.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타입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 105제곱미터, 그리고 119제곱미터 이렇게 중대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84, 105, 119. 네, 요즘 선호도가 높은 평형들이네요. 주차 대수도 넉넉한 편인가요? 네, 주차 대수도 보니까 공동주택이 1,566대, 근린생활시설이 156대로 계획되어 있어요. 세대당 1.5대 이상은 확보되는 셈이니까 뭐 주차 공간은 상당히 여유로울 것 같겠습니다. 세대당 1.56대 정도면 괜찮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기준에서도 넉넉한 편이죠. 그 외에 다른 면적 정보들도 좀 있던데요. 아, 네. 뭐 대지 면적이나 연면적 같은 것들도 있는데 대지 면적이 19,637.30제곱미터, 연면적은 21만 9,201.844제곱미터로 상당히 넓고요. 건축 면적은 11,851.299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이 거의 22만 제곱미터에 가깝다는 건 지하층 포함해서 건물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역시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나와 있는데 건폐율은 60.35%, 용적률은 742.55%입니다. 이 용적률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와, 742.55%요? 용적률이 정말 높네요. 보통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높긴 한데 700%가 넘는 건 상당히 고밀도 개발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물을 얼마나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탁 트인 조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장점이죠. 네, 특히 49층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용적률이 높다는 건 같은 대지 면적 안에 더 많은 세대가 들어선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단지 내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뭐랄까 동관 거리라든지 개방감 같은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점도 있겠군요. 용적률 수치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지 환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선화동 재정비 촉진 지구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용어가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하면 대전시가 좀 낙후되었거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좀 더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별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아래서 도시 기능을 회독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선다는 건 주변 지역 전체가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로가 넓어지거나 공원이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 단지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스카이라인 위더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입지하면 또 교통을 빼놓을 수 없죠.
자료를 보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요? 네, 교통은 확실히 강점인 것 같아요. 일단 KTX와 SRT가 정차하는 대전역이 가깝고요. 도시철도 2호선 중앙로역도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앙로역이면 대전의 중심 상권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앞으로 예정된 교통 호재들도 있어요.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고 또 대전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도시철도 2호선, 그 트램 노선도 이 근처를 지나갈 예정이거든요. 와, 그러면 정말 사통발달 교통의 요지가 되겠네요. 기존 교통망도 좋은데 미래는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역교통망과 도시 내부 교통망 모두 접근성이 우수해지는 거니까 이건 상당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외에 주변 시설은 어떤가요?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것들요? 주변에 대전시청, 중구청 같은 주요 관공서들이 있고요. 학교도 가까운 편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선화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 충남여중, 충남여고, 또 대성중, 대성고 같은 학교들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네요. 학군도 괜찮은 편이군요. 그리고 중앙로 상권이 가깝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대전의 대표적인 상업지구니까요. 뭐 쇼핑이나 문화생활, 병원 이용 같은 것들이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 지역이 대전 도심융합특구나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도심융합 특구요. 그게 뭔가요?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도심 안에 산업, 주거, 문화 같은 기능들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에서는 선화동, 은행동 일대와 대전 역세권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대전 역세권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런 큰 그림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이 단지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 하나가 아니라 도시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단지가 특별히 내세우는 핵심 프리미엄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료를 보면 무려 8가지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8가지나 되던데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원스톱 교육 프리미엄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단지 안에 유명 교육시설인 종로 M스쿨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모구아이라는 아이 돌봄 및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종로엠스쿨 유치. 이거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일 수 있겠네요.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학원을 보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간 절약도 되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덜 수 있고요. 네, 다만 요즘 새로 짓는 특히 좀 고급화를 지향하는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이런 유명 학원 브랜드 유치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단지만의 아주 특별한 차별점인지 아니면 뭐랄까 요즘 고급 단지의 약간 표준 사양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모겨와이 서비스는 어떤가요? 아이 돌봄에 반려동물 케어까지 해준다니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은데요. 네, 이건 확실히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할 수 있겠죠. 뭐 아이들 등하원이나 잠시 맡기는 서비스, 또 반려동물 산책이나 케어 같은 걸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질 테니까요. 맞아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실제 운영 방식이나 뭐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의 질은 어떨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좋아 보여도 실제 운영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계획과 실제 운영은 다를 수 있으니 입주 시점에는 어떻게 운영될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다음 프리미엄으로는 역시 스카이라인 조망을 꼽고 있습니다. 49층 추구층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네, 49층 높이는 뭐 그 자체로 엄청난 메리트죠. 특히 대전 원도심에서는 이 정도 높이가 흔치 않으니까요. 주변에 막힘이 없다면 정말 파노라마 같은 도시 조망이나 뭐 멀리 식장산이나 계룡산 조망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상상만 해도 멋진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 조망이라는 것이 영구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트여 있어도 주변 지역이 계속 개발되면서 또 다른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특히 재정비 촉진 지구니까 주변도 계속 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라인,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조망권의 가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49층이니까 조망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조망권도 방향별로, 층별로 잘 확인해야겠네요. 세 번째 프리미엄은 초대형 브랜드타운 완성입니다. 약 4,7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거타운에 마침표를 찍는 단지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건 아마 주변에 이미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다른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거대한 주거타운을 형성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늘채 루시에르가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수를 자랑하면서 뭐랄까, 이 주거타운의 정점을 찍는 단지가 된다는 거죠. 아하, 주변 단지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여러 브랜드 단지들이 모여서 대규모 주거타운을 이루면 그 자체로 지역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생활 인프라나 학군 같은 것들도 같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개별 단지일 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세대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 주변과 함께 지역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네요. 그래서 쓰는 거고요. 네 번째는 쾌속 교통망인데 이건 아까 입지 환경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퍼펙트 생활 인프라입니다. 단지 내 상가와 연계해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네요. 네, 단지 안에 상업시설을 같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형태니까 뭐 기본적인 편의시설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세탁소, 카페, 식당 같은 것들이 입점하면 멀리 나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슬림보 신고 나가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 단지 내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주변에 이미 중앙로라는 큰 상권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가 어떤 업종으로 구성되느냐, 또 외부 유동인구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단지 내 상가라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군요. 주변 상권과의 관계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프리미엄은 앞선 라이프업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또 요즘 아파트들의 핵심 경쟁 요소 중 하나죠. 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보니까요. 스카이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무비살롱,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사우나, 그리고 심지어 퍼스널 스파까지 있네요. 정말 다양합니다. 와, 정말 화려하네요. 특히 스카이라운지 같은 경우는 49층이라는 높이를 잘 활용한 특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퍼스널 스파 같은 것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네, 일상 속에서 호텔급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단지의 가치를 올리는 데 분명히 기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고려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바로 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시설이 다양하고 고급스러울수록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시설 이용료를 따로 받더라도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관리비에 포함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보실 때 와, 좋다, 여기서 끝일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시설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할까? 이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 상승분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실제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효용 가치를 판단해야겠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프리미엄은 새로운 주거타운의 미래 비전인데 이건 앞서 이야기한 재정비 촉진 지구나 도심융합 특구, 역세권 개발 같은 내용들과 연결되는 맥락으로 보이고요. 네, 지역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늘채의 혁신 설계입니다. 뭐 구체적인 평면도나 내부 설계에 대한 정보는 이 자료만으로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나 고급 마감재 등을 사용했다는 의미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코오롱 글로벌의 하늘채 브랜드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편이고 특히 이런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요.
이건 나중에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프리미엄 가치를 좀 자세히 짚어보았는데요. 정말 장점이 많은 단지인 것 같긴 한데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품이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분양 관련 정보와 이벤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랜드 오픈 일정일 텐데요.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7월 4일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곧 오픈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1차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 총 998세대 중에서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657세대를 먼저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 1차는 84 타입만 하는군요. 657세대면 물량이 꽤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관심 고객 등록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벌써 6차 이벤트라고 해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서 3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준다고 합니다. 발표는 7월 1일이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등록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홈페이지 가입하고 정보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네,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간편 회원이나 일반 회원으로 가입한 뒤에 관심 고객 정보 입력란에 정보를 넣으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고객 중에서 VIP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고급 와인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건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아, 1순위 통장 가진 분들 대상이군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건 뭐라도 받아갈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소소한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홍보관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5-2번지이고요. 상담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벤트 정보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픈 전에 홍보관에 미련 한번 들러서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직접 가서 분위기도 보고 더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에 대한 홍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이 단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는 대전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 만한 아주 좋은 입지적 조건, 그리고 49층 초고층이라는 상징성, 또 단지 내 교육시설 유치나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 같은 특화된 장점들을 갖춘 상당히 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점, 그리고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단지죠. 네, 7록 4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직접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청취자분께서 만약 이 단지나 혹은 이와 유사한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순히 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 보시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넓은 시각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들어서는 것이 주변 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존의 교통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 나아가서 이 지역, 이 원도심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도시 풍경,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는 또 어떤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관점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단지가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단지의 가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통찰력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단순히 분양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확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